내 집 옆에 폐기물 처리장이 생긴다면 좋아하실 분들 많진 않겠죠. 그럼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짓는 방식이 늘고 있는데요. 정작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전남 CBS 박사라 기자의 취재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사라 기자, 이 폐기물 처리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요즘 다른 지자체들이 경기도 하남시의 폐기물 처리장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지난해 7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폐기물 직내 대비 금지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서울시, 전남, 순천시, 광주광역시 등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순천시의 경우에는 현재 하루 19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 사용 연한이 2년도째 남지 않아 사정이 아주 급합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또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서 2021년에는 월등면 송치마을로 후보지 선정까지 마쳤는데 주민 반발이 워낙 심해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남시 유니온파크는 폐기물 처리 시장인데도 아파트와는 불과 350m 거리에 있고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순천시는 지난 1년간 시민 500여 명이 하남 유니온파크로 답사를 다녀오도록 했고 다른 지자체 역시 벤치마킹을 위해 하남 유니온파크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폐기물 처리장이 대표적인 기피 시설인데 하남시가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방문들을 많이 하시는 건지 박사라 기자가 직접 다녀오신 거죠? 네, 저도 한 두 번을 방문했는데요. 처음에 입구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여기가 쓰레기 처리 시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네. 네, 외관을 보면은 105m 전망대를 갖추고 있고 아래로는 물놀이장, 테니스장 등 편의시설과 바로 옆에는 또 유명 복합 쇼핑몰까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폐기물 처리장은 지하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 처리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피시설인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하남시는 폐기물 처리장은 지하에 두고 지상에는 전망대를 세워서 주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랜드마크로 만든 겁니다. 지상은 그렇게 잘 짓고 처리장은 이제 지하로 넣은 건데 그런데 지하에서 이 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좀 그 지상과 상황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제가 외부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네네. 네, 외부를 답사할 때 둘러보는 코스가 따로 있습니다. 음.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공식적인 견학 코스를 방문을 했다가 두 번째 갔을 때는 답사 코스가 아닌 장소들을 둘러봤습니다. 음. 먼저 예, 먼저 지하 1층에서 4층 깊이의 처리장에서는 하수 처리 시설과 소각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품 선별 시설 등 4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었고요. 노동자를 직접 만나보니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검진에서 수년째 비타민 D 결핍 진단을 받고 있고요. 네네. 또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컨베이어 벨트 소리, 폐기물 압축 기계의 폭발음 때문에 귀마개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별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청력 검사에서도 매번 재검 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음. 또 지하 자체가 조명을 꺼도 어두컴컴하다 보니 노동자들의 시력도 많이 저하된 상태였는데요. 그중에서 지하시설이 가장 위험한 건 화재입니다. 소각로가 있기도 하지만 버려진 부탄가스통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도 이 시설에서 3번이나 불이 날 뻔해서 노동자들이 직접 불까지 껐고 노동자들 말로는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한번 하남 유니온파크 노동자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뭐 랜드마크다, 성공사례다 이렇게 하는데 지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최악의 시설이죠. 화재가 나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뛰어서 나와도 2분 이상 걸려요. 계단 타고 뭐하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죠. 비타민 D 결핍에 뭐 시력, 청력 저하 그리고 화재 시에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는 말씀까지. 자, 전문가들은 이런 지하 형태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들 하고 계신가요? 네, 일부 전문가들도 이런 지하시설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노동절 국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서 금연아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연구원은 지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느린 재난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음. 이 연구원에 따르면 느린 재난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호명하기 위한 언어라면서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구조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 건강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한 노무사는 인간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지하시설은 시대에 역행한 일이라고 지적하게 됐습니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입니다. 이제 생명권이나 건강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이 지하화는 그런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시설이잖아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침해할 이런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현실적인 상황을 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다가 네. 짓는 것조차 어렵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일단 방금 그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가 말하기를 만약 폐기물 시설장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들이 내 가족이라면 동의하겠느냐? 그렇죠. 누구도 지하화 시설에 쉬이 동의하지 않을 거란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이런 주민 반발을 예상을 해서 처음부터 눈에 잘 띄지 않는 지하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반해서 일본이나 독일, 덴마크 등 선진지들은 지상에 폐기물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해외에서는 지하화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서울시가 벤치마킹한 덴마크 아마키르 밖의 소각장은 정화 시스템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굴뚝에서는 미량의 수증기만 배출되는 곳이었고요. 또 이러한 사례에 따라서 외국의 이런 방향성과 또 오랜 시간 주민과 소통하며 설득해온 과정들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접목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또 참고로 우리나라 직매립 금지법이 2021년 7월에 공포됐는데요. 인천광역시도 부랴부랴 광역소각장 3곳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민 반발 등의 난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네네. 네, 따라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폐기물 시설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설득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런 지하화 방안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하 노동들에 대한 문제들은 간과하고 있어서 지하화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절실해 보입니다. 네, 박사라 기자 취재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